일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매일 일을 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삶이다. 출근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고객을 상대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즐겁고 보람차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지루하게 여긴다. 이는 단순히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둘러싼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흔히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좋은 직업이란 과연 무엇일까? 높은 연봉을 주는 일, 안정적인 직업, 워라밸이 보장된 직장 등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이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힘든 직업이라도 자신과 잘 맞는다면 즐겁게 일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환경이 나와 얼마나 잘 맞는가이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두 사람을 떠올려 보자. 한 사람은 매일 아침 활기차게 출근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기대감에 차 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출근길이 힘들고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부담만 느낀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일하는 방식과 환경이 그 사람과 맞느냐의 문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직장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계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일할 때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팀원들과 협력하며 아이디어를 나눌 때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적응하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려 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이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동료들과 자리를 바꿔가며 일하는 환경을 바꿀 수도 있다. 반면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을 찾아가거나 원격 근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조정할 수도 있다.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맞게 환경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또 어떤 일은 신중한 계획과 세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단순히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빠른 판단과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처럼 법과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하는 직업과 스타트업 창업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직업은 완전히 다른 자질을 요구한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잘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핵심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어떤 환경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약 조직 내에서 협업하는 것이 힘들다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나 1인 창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반대로 혼자 일하는 것이 외롭다면 팀 프로젝트가 많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찾는 데 집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것이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쉽게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환경이 잘 맞으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단순히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 짓지 말자. 어쩌면
그 일이 힘든 이유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환경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 단순히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고 필요하다면 직접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시도하면서 배우는 태도다. 결국 일을 통해 성장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를 조율하는 과정이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일이 힘들어서일까? 아니면 그 일을 하는 방식이나 환경이 나와 맞지 않아서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 아마도 사람을 다루는 일일 것이다. 혼자 하는 일은 비교적 단순하다. 실수가 있으면 혼자 감당하면 되고 일정이 꼬이면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면 조율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며 때로는 의견이 부딪혀 갈등을 겪기도 한다. 특히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과 일할 때는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을 다루는 일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핵심은 관점의 차이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군가는 변화를 기회로 보고 누군가는 위기로 본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만약 자신의 관점만 옳다고 고집하면 상대방과의 협력은커녕 불필요한 대립만 만들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왜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먼저 질문하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어 팀을 이끄는 리더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빠른 결정을 원하지만 팀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리더가 내가 맞다고 고집하면 갈등이 생긴다. 반대로 팀원들이 무조건 리더의 속도를 따라가려 하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가 팀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정보를 제공한다면 팀원들은 더 신뢰하며 따르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지만 어떤 사람은 돌려 말하는 방식을 익숙하게 여긴다. 문화나 경험이 다르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누군가는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비판으로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듣는 태도도 중요하다.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세도 필요하다. 사람을 다룰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 관리다. 리더든 팀원이든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조직에서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안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유연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누군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누군가는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선호한다. 만약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내 방식이 맞다고 강요하면 조직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반대로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사람이 조직을 성공으로 이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기업에서 마케팅팀과 개발팀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심각한 의견 충돌을 빚었다. 마케팅팀은 시장 흐름을 고려해 빠른 출시를 원했고, 개발팀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팀장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경영진이 두 팀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듣게 했다. 마케팅팀은 빠른 출시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고, 개발팀은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간주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 두 팀은 절충안을 찾아 일정 조정을 했고 최적의 시기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만약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려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유연한 대응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 하기보다 각자의 성향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기대 조절이다. 상대방이 완벽하길 기대하는 순간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 협업이 훨씬 수월해진다. 사람을 다루는 일은 복잡하고 어렵다. 하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성공은 얼마나 좋은 인재가 있는가 보다 그 인재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더 큰 성장을 만든다. 일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율이 나오지 않을 때, 혹은 같은 노력을 들여도 어떤 날은 일이 술술 풀리는 반면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그렇다. 도대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많은 경우 문제는 일이 아니라 환경에서 비롯된다. 일하는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이다. 사람마다 일의 능률이 가장 높아지는 환경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정해진 규칙과 시간표에 따라 일할 때 집중력이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유연한 환경에서 더 창의력을 발휘한다. 연구개발 분야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적의 결과를 찾는다. 그런데 만약 이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하루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면 어떨까?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다. 반면 제조업이나 물류처럼 일정한 흐름이 중요한 업무에서는 정해진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의 창의성보다는 일관된 절차와 시간 준수가 더 중요하다. 이처럼 모든 일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융통성이 없는 근무 환경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에서는 불필요한 보고, 절차가 많아 업무 속도가 느려지기도 한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체계 없이 너무 자유롭게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오히려 방향성을 잃고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일의 성격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정해진 규칙이 많을수록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다.
물론 일정한 절차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업무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일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지침과 스케줄이 있을 때 집중력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기획을 해야 하는 디자이너에게 지나치게 세세한 업무 지침을 주면 오히려 창의성을 억제하게 된다. 반대로 숫자를 다루는 금융 분석가가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한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자율성과 규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단순히 업무의 성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창의적인 사람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틀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체계적인 사람에게 혼돈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어떤 환경이든 장단점이 있다. 융통성이 없는 환경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반면 유연한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근무 환경은 두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다. 일정한 틀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그룹은 고정된 출퇴근 시간과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를 따랐고, 다른 그룹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몇 개월 후, 창의성이 중요한 직군에서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택한 직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냈다. 반면, 일정한 루틴이 필요한 직군에서는 정해진 시간표를 따른 직원들의 효율이 더 높았다. 같은 조직 안에서도 어떤 환경이 더 효과적인지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근무 환경은 무엇일까? 나는 정해진 틀 안에서 집중력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일할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가? 업무 속도가 중요한가 아니면 과정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일의 성격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야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환경을 조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 환경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일지도 모른다. 결국 융통성 있는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변화를 통해 정신을 환기할 수 있는 환경이 경직된 분위기보다 나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자율성을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본질과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고 그것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최적의 방식으로 적응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할 때 변화를 시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일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자유롭게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일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일정에 쫓기고 상사의 기대를 맞추느라 애쓰고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터지면 하루가 끝날 때쯤에는 녹초가 되곤 한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내 방식대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여줄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업무 환경으로 독립적인 일을 떠올린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정을 조정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 이런 환경에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나친 자유는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들은 상사의 간섭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일정도 목표도 성과도 모두 자신의 몫이다.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끝없는 자기관리와 의사결정의 부담이 뒤따른다. 반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통제와 간섭이 많다. 일정이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은 안정적이지만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는 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율성이 있는 환경을 원하지만 문제는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스트레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일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 마감 기한이 촉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가벼운 부담 정도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압박감에 짓눌린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과 환경을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서, 작성으로 가득 찬 일정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일정이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가장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은 줄어든다. 또 단순히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하기보다 짧은 집중 시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덜 지친다. 일과 스트레스의 균형을 맞추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다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일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다.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집중력과 에너지의 질이다. 같은 10시간을 일하더라도 집중해서 일한 6시간이 피로에 지쳐 흐릿한 정신으로 보낸 10시간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낸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환기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 결국 일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알고 불필요한 압박을 줄이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 결국 스트레스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결국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목표를 높이며 자신을 몰아붙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정 수준에서 만족하며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일을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안정적인 직업에도 스트레스는 있고 자유로운 직업에도 불안은 존재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성장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동시에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일을 찾으려고 한다. 높은 연봉, 좋은 근무 환경,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모두 갖춘 이상적인 직업을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설령 그런 직업을 찾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일의 내용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혹은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 속에서 만족과 균형을 찾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만족을 얻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보다 개인적인 취미나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이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는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족과 친구, 건강,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긴다.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면 만족할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하면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목표를 좇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고 만다. 그렇다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일과 삶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일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 외에도 삶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취미 활동, 건강관리,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은 더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에만 집중한 사람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춘 사람들이 더 오래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행복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일을 조정하고 삶을 조정하며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다. 결국 일과 삶의 균형이란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이 나를 끌고 가도록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일과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일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일을 통해 성장하고 즐기고 또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